여러분, 혹시 집에 강황가루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한번 꺼내보세요. TV에서 좋다고 하면 사셨다가 막상 어떻게 먹을지 몰라서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냥 먹어봐도 뭐가 좋은지 모르겠고 결국 싱크대 안에 두고 꺼낼 일도 없으시죠?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강황이 염증에 좋다, 관절에 좋다, 뇌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그래서 마트 갈 때마다 사다 나르신 거예요. 그래놓고 드셔도 효과가 없으니 안 드시다가 TV에서 또 강황 얘기가 나오면 또 사시고요. 그게 바로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보셔서 그런 거예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식재료인데 강황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강황 속 핵심 성분은 몸에 거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냥 먹으면 99%가 그대로 나가버려요. 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 흡수가 0이라고 보면 되세요. 장 청소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딱 한 가지만 넣으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흡수율이 2000%나 돼요. 과장이 아닌 과학적으로 증명된 수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전부 공개해 드릴게요. 강황을 먹어도 소용없었던 정확한 이유,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실수, 그리고 몸속 깊숙이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 집에 있는 강황이 진짜 약이 됩니다. 뱃살 걱정도 관절 통증이나 만성염증도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강황이 왜 좋다고 하는지 아세요?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커큐민이 바로 염증을 잡고 관절을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커큐민은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차단합니다. 둘째,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없앱니다. 셋째, 관절 연골이 닳는 것을 막아줍니다. 넷째, 혈관 벽에 쌓이는 찌꺼기를 줄여줍니다. 다섯째,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커큐민을 연구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논문만 수천 편입니다. 염증성 질환, 관절염, 당뇨병, 심혈관 질환, 치매 예방까지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커큐민은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속으로 들어가는 양이 극히 적어요. 왜 그럴까요? 커큐민은 물에 녹지 않아요. 기름에만 녹아요. 우리 장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커큐민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령 조금 흡수가 된다 해도 곧바로 간으로 가게 돼요. 간은 커큐민을 영양소가 아니라 이물질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바로 분해해서 내보내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혈액 속에 남는 커큐민의 양은 먹은 양의 1%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몸에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강황을 먹어도 뭐가 좋은지조차도 모르시는 거예요. 단지 먹는 방식이 틀렸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를 알아볼게요. 가장 흔한 실수는 강황 가루를 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드시면서 건강해질 거라 믿고 드시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커큐민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물에 기름을 떨어뜨리면 둥둥 뜨잖아요. 아무리 저어도 섞이지 않아요.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기름에만 녹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물에 타면 어떻게 될까요? 커큐민 입자들이 물속에서 둥둥 떠다닙니다. 장까지 가긴 가는데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 장 세포 사이에는 아주 작은 틈이 있어요. 영양소는 이 틈을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틈은 물과 친한 물질만 통과시키는 거죠. 기름과 친한 물질은 막혀요. 커큐민은 기름과 친해요. 그래서 물에 탄 채로는 장벽을 절대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대로 대장으로 내려가서 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물에 탄 강황을 마시면 변 색깔이 노랗게 나오는 거죠. 먹은 강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몸속으로는 하나도 흡수가 안 된 거죠. 장 청소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강황 가루가 장을 지나가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염증을 줄이거나 관절을 보호하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드셔보지만 강황이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몸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요.
두 번째 실수는 아주 중요한데요. 강황을 제대로 먹어서 장에서 흡수가 됐다고 칩시다. 커큐민이 장벽을 통과해서 혈관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몸 전체로 퍼져서 염증을 잡고 관절을 보호할까요? 아닙니다. 커큐민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있어요. 바로 간이에요. 장에서 흡수된 모든 영양소는 간으로 먼저 가게 돼요. 이걸 초회 통과 효과라고 합니다. 간이 먼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물질이 몸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보는 거예요. 커큐민은 우리 몸에 익숙한 물질이 아니라서 간은 이걸 이물질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즉시 분해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에는 해독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가 커큐민을 잡아서 화학적으로 변형시킵니다. 이렇게 변형된 커큐민은 물에 잘 녹게 바뀝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신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나가거나 다시 장으로 내려가서 변으로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혈액 속에 남는 커큐민의 양은 극히 소량인 거죠. 연구에 따르면 강황을 먹고 나서 혈중 커큐민 농도를 측정하면 거의 검출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장에서 흡수가 되든 안 되든 간이 전부 걸러버리니까요. 이게 바로 강황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좋은 성분인데 몸에 남지 않아요.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간의 해독 작용을 늦추는 방법이 있어요. 간이 커큐민을 천천히 분해하게 만들면 그 사이에 커큐민이 혈액을 타고 몸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강황을 그냥 먹으면 간에서 걸러진다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세 번째 실수입니다. 강황과 울금을 똑같은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장에서도 섞어서 팔고 인터넷에서도 구분 없이 소개합니다. 하지만 강황과 울금은 다릅니다. 생긴 건 비슷해도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강황은 뿌리줄기가 둥글고 노랑-오렌지색에 가깝고 커큐민 함량이 높습니다. 성질은 따뜻해요. 그래서 몸이 찬 분들한테 잘 맞아요. 울금은 뿌리줄기가 길쭉하고 짙은 주황 노란색이 진합니다. 커큐민 함량이 강황보다 낮아요. 성질은 차갑고요. 열이 많은 분들한테 좋아요. 한의학에서는 이 둘을 다르게 씁니다. 강황은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을 줄이는 데 씁니다. 울금은 간을 보호하고 담즙 분비를 돕는 데 씁니다. 노년층 대부분은 몸이 찬 편이시잖아요. 그런데 울금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차가워지고 설사를 하고 속이 불편해지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시는데 강황을 먹고 배탈이 났다. 이런 경우 대부분 울금을 드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커큐민 함량도 차이가 큽니다. 강황은 커큐민이 35% 정도 들어있어요. 울금은 12% 정도고요. 효과를 보려면 강황을 드셔야 해요. 그런데 왜 울금을 파는 걸까요? 울금이 강황보다 싸요. 재배도 쉽고 수확량도 많아요. 그래서 저렴한 제품은 대부분 울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강황을 사실 때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품 뒷면에 원재료명이 나와 있어요. 강황이라고 적혀 있는지 꼭 보세요. 또 색깔도 보세요. 너무 싸면 의심해 보세요. 강황은 울금보다 비쌉니다. 강황과 울금을 구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효과를 보기 어려우세요. 오늘부터 제대로 구별해서 드세요. 지금까지 강황을 먹어도 소용없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에 타면 안 되고 간이 분해하고 울금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황을 제대로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강황은 혼자서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특정 물질과 함께 먹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도를 생각해 보세요.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수천 년 동안 먹어왔습니다. 카레에 꼭 들어가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의 염증성 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치매 발생률도 낮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그냥 먹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향신료와 함께 먹어요. 그리고 기름에 볶아서 먹습니다. 중국 전통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황을 쓸 때는 반드시 다른 약재와 배합합니다. 혼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강황은 흡수를 돕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름이 필요해요. 커큐민은 지용성이니까 기름에 녹아야 장에서 흡수됩니다. 둘째, 간의 분해를 늦출 물질이 필요해요. 커큐민이 혈액 속에 오래 남아 있게 만들어야 해요. 셋째, 열이 필요합니다. 생강황보다 익힌 강황이 흡수가 잘 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갖추면 강황의 흡수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실제 연구에서 확인된 수치가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강황과 함께 먹어야 할 첫 번째는 후추입니다. 후추 속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피페린이 바로 강황의 효과를 폭발시키는 열쇠예요. 피페린은 간의 해독 효소를 억제합니다. 간이 커큐민을 분해하려고 할 때 피페린이 천천히 흡수시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커큐민이 혈액을 타고 몸 전체로 퍼집니다. 연구 결과를 들여다보면 강황만 먹었을 때와 강황에 후추를 함께 먹었을 때를 비교했어요. 후추를 함께 먹으면 혈중 커큐민 농도가 2000%나 올라갑니다. 20배나 돼요.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강황 1티스푼에 후추 한두 꼬집이면 충분해요. 후추가 맵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두 꼬집 정도는 맵지 않아요. 오히려 강황의 쓴맛을 중화시켜줍니다. 후추는 검은 후추를 쓰세요. 흰 후추보다 피페린 함량이 높거든요. 가루 후추를 쓰셔도 되고 통후추를 직접 갈아서 쓰시면 더 좋습니다. 인도 카레를 보세요. 강황과 후추가 꼭 함께 들어가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수천 년의 경험이 축적된 지혜입니다. 한의학에서도 강황과 후추를 같이 씁니다. 강황은 혈액순환을 돕고 후추는 그 효과를 전신으로 퍼뜨린다고 나와 있어요. 후추 없이 강황을 먹는 건 자동차에 기름을 안 넣고 달리는 것과 같은 거죠. 움직이긴 하는데 금방 멈춰버려요. 오늘부터 강황을 드실 때는 반드시 후추를 함께 넣으세요. 이것만 지켜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기름입니다. 커큐민은 지용성이라서 기름에 녹아야 한다고요. 물에 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기름을 써야 할까요? 올리브유가 좋습니다. 올리브유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 커큐민을 잘 감싸서 장까지 데려다줘요. 들기름도 좋아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황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코코넛 오일도 추천해요. 중세 지방산이라서 소화 흡수가 빠릅니다. 뇌 건강에 특히 좋아요.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강황 1티스푼에 기름 반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기름을 넣으면 커큐민이 기름 방울에 쌓인 상태로 장에 도달하면 장세포가 기름 방울째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커큐민이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기름 없이 먹으면 커큐민이 장벽에서 흡수가 안 돼요. 기름이 있으면 장벽을 통과하게 돼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강황을 밥에 넣어서 드실 때도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세요. 강황 우유를 만들 때도 우유에 기름을 섞으세요. 강황차를 드실 때도 기름 몇 방울을 넣으세요.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전통 음료인 골든 밀크를 보세요. 강황, 후추, 우유에 기름을 넣어요. 이게 정통 레시피예요. 기름을 넣으면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강황의 거친 느낌이 사라지고 고소해지거든요. 특히 뇌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름을 꼭 넣으세요. 뇌는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커큐민이 뇌까지 가려면 기름이 필수예요. 강황에 후추와 기름을 함께 넣으면 흡수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빼놓지 마세요. 세 번째는 열입니다. 강황을 생으로 드시는 분들 계세요. 생강황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거나 생강황 가루를 그대로 물에 타서 드시기도 하시죠. 이건 엄청 효과가 떨어집니다. 열을 가해야 커큐민이 몸에 흡수가 잘 돼요. 왜 그럴까요? 커큐민은 결정 구조로 되어 있어서 딱딱하게 뭉쳐 있어요. 이 상태로는 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열을 가하면 결정 구조가 느슨해집니다. 커큐민 분자들이 풀어지면서 흡수가 쉬워져요. 생강황보다 익힌 강황이 흡수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기름과 함께 볶으면 효과가 가장 좋아요. 인도 카레를 보세요. 강황을 기름에 먼저 볶습니다. 그 다음 다른 재료를 넣어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강황을 밥에 넣을 때도 밥이 끓을 때 넣으세요. 뜨거운 물에서 강황이 익으면서 흡수율이 올라가거든요. 강황차를 만들 때도 끓는 물에 우려내세요. 차갑게 마시는 것보다 따뜻하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열은 많이 가할 필요 없어요. 100도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오히려 커큐민이 파괴될 수도 있어요. 강황은 후추, 기름과 함께 적당히 가열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강황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드실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음료로 시작하세요. 강황 우유가 좋습니다. 우유 한 컵에 강황가루 반 티스푼을 넣고 후추 한 꼬집, 올리브유 반 티스푼을 넣습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데우세요. 꿀을 조금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져요. 우유가 안 맞으신 분은 두유로 대체하세요. 효과는 똑같아요. 아니면 강황차도 좋아요. 끓는 물에 강황 가루를 넣고 후추와 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생강을 같이 넣으면 몸이 더 따뜻해집니다. 아침 음료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속 염증이 줄어듭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흡수도 잘 돼요. 점심에는 식사에 강황을 활용하세요. 밥을 지을 때 강황을 넣으면 되세요. 쌀 2컵에 강황가루 반 티스푼이면 충분해요. 밥이 노랗게 익으면서 고소한 향이 납니다.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더 좋아요. 볶음 요리에도 강황을 넣으세요. 야채 볶음, 달걀 볶음, 두부 볶음에 강황 한 꼬집을 넣어보세요. 기름에 볶으니까 흡수가 잘 돼요. 국에도 넣을 수 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에 강황을 조금 넣으면 색도 예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강황은 맛이 강하지 않습니다. 조금 넣으면 음식 맛을 해치지 않아요. 오히려 은은한 향이 식욕을 돋웁니다.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 강황을 함께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세요.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기름기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깃집 가시면 찍어 먹는 소스에 강황가루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녁에는 부담 없이 드세요. 저녁 식사에도 강황을 조금 넣을 수 있으세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저녁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니까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강황차를 한 잔 드시면 좋습니다. 소화를 돕고 하루 동안 쌓인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요. 잠들기 전에 골든 밀크를 마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따뜻한 우유에 강황, 후추, 기름을 넣어서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강황이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 통증을 줄여줍니다. 하루에 강황을 3번씩이나 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한두 번이면 충분하세요.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커피 마시듯이 강황 음료 한 잔, 밥에 강황 한 꼬집, 이 정도면 충분하세요. 강황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주의사항을 꼭 알아두세요. 첫째, 하루 권장량은 강황 가루 기준으로 35g입니다. 티스푼으로 하면 12티스푼 정도예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로 커지지 않아요.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강황이 자극적이라서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립니다. 둘째, 담석이나 담도 질환이 있는 분은 조심하세요.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담석이 있으면 담즙이 많이 나올 때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담도가 막혀 있으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셋째, 요로 결석 병력이 있는 분도 주의하세요. 강황에는 옥살산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이 많으면 결석이 생기기 쉬워요. 물을 많이 마시면서 드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혈액 응고 장애가 있거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조심하세요. 강황이 혈액을 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다섯째,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은 과량 섭취를 피하세요. 음식으로 소량 먹는 건 괜찮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용량을 먹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수술 예정이 있으면 2주 전부터 강황을 끊으세요. 강황이 출혈 시간을 늘릴 수 있어서 수술 중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위궤양이나 위염이 심한 분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강황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식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덟째, 강황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세요. 강황은 약이 아니라 식재료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강황을 먹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체질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으니까 몸에 맞으면 드시고 맞지 않으면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억지로 먹을 필요 없습니다.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제대로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강황은 약이 아닙니다. 사용법이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오늘 배운 방법대로 드시면 여러분 몸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뱃살이 줄어들고 관절염이 좋아지고 피곤함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질 겁니다. 만성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건강하실 수 있게 더 많이 공부하고 좋은 영상 올려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